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좀 전에 캐시우드님의 아크 인베스트죠. 거기 빅 아이디어 보고서를 조금 이렇게 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비판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듣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 애증이라고 할까? 네. 음, 20년도와 이제 21년도에 전기차 산업이 이렇게 그 막 발전을 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이제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다들 이제 저도 그랬지만 이제 얘기한 것이 앞으로 10년 뒤 이제 2030년을 바라보면서 장기 투자를 해보자. 이 앞으로 이제 도로에 굴러다니는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바뀌고, 예. 그 다음에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을 하게 되고,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차에서 잠을 자도 된다는 거죠. 예, 자,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 예, 잠이 부족하죠? 이제 자율주행 눌러놓고 자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수원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이 된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좋은 거죠. 예. 그 시간에 뭐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서류 검토를 하실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잠이죠. 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놀러 간다. 자율주행 켜놓고 예, 딱 의자 뒤로 제껴놓고 자면 되죠. 어, 그러니까 정말 꿈의 기술이죠. 그렇게 해서 자율주행 트럭들이 물류를 실어 나르고 기사가 필요 없고, 그러면은 물가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예, 물류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2년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문제가 드러난 게 뭐냐면 속도입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의 로드맵을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한 3년 단위로 나눠서, 그러니까 2023년쯤 되면 뭐가 되어 있고, 2026년이 되면 뭐가 되어 있고, 한 2029년쯤 되면 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상대로 그게 가려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기억이 1000달러였던 것 같아요. 20년에. 그리고 1000슬라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0,000슬라가 될 거다. 10배를 수익을 낼 거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100달러에 사신 분들이 이게 이제 1000달러가 되는 거죠. 예. 지금 100달러에 사신 분들이 한 거의 475를 봤으니까 한 반절 정도는 왔어요. 예, 반절 정도는 왔는데 앞으로 이제 1000달러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900%의 수익이 나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 25년이 됐는데 20년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가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30년까지, 그러니까 10년 계획에 반절이 왔는데 이 반절이 오는 동안 뭐가 달라졌냐는 거죠.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실망이 컸다. 어. 그리고 이 주가를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대감이 이만큼의 상승, 그러니까 그 당시 50달러 정도에도 보면은 거의 400달러 갔으니까 한 100%, 200%, 300%, 400%, 500%, 600%, 이미 2년 안에 거의 한 600% 상승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그러니까 미래에 2030년까지 가서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제 엔진 자동차가 전기차로 다 바뀐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때 뭐 캐시우드 그쪽에 뭐 2천만 대 뭐 얘기하고 이 일론 머스크도 2천만 대 얘기했지만 1,000만 대 정도. 예. 그러면 도요타가 한 1,000만 대 정도 파니까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 회사가 된다. 그러면은 그 정도 10배짜리 주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렇게 뭐랄까 좀 억으로 끓는 듯한 이야기를 테슬라 측에서는 2천만 대 얘기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은 공장을 매해 하나씩 계속해서 지으면서 지금쯤에는 한 500만 대 정도 생산까지는 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기대감이 엄청 컸어요. 아, 몇 년 뒤면은 한 500만 대 팔고 있고, 그러면 매출이 얼마야? 예. 아, 이제 엔진 자동차 시대는 가고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는구나. 그래서 이 돌아다니는 자동차 1년에 한 1억 대 정도 판매가 되는데, 그러면 막 계산을 막 해본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그 계산이 다 하나도 안 맞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배터리 데이 때 정말 그 포부가 대단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50%까지는 좀 아니라도 한 30% 정도는 값이 싼 4680 배터리를 만들어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게. 예. 그래서 마진이 30%가 넘어가는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사실 이 30% 정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독점적으로 테슬라만이 개발을 해서 그때 이제 실리콘 기반으로 이렇게 개발한다고 했거든요. 그 실리콘 기반으로 30% 정도의 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의 이제 반값 배터리. 이것을 다른 회사들은 할 수가 없지만 테슬라만이 한다. 그것을 이제 확보를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엄청난 차별화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만약에 이제 계획대로 된다면은 현재 500만 대를 팔고 있고 거기다가 배터리 단가는 30%가 싼. 그래도 자동차 마진이 한 30%가 되는. 그리고 이 4680 배터리는 이제 힘이 좋고 축적량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덴시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터리가 있으면은 세미 트럭도 만들 수가 있고 사이버 트럭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런데 단가는 30%가 싸다. 그러면 잘하면 이런 배터리가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심지어 전기 비행기도 만들겠다. 이거 같은 크기지만 그 안에 전기를 더 많이 충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설명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휘황찬란한 미래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는 그걸로 해서 주가는 거의 600%가 상승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뭐 갑자기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던 상승이었고,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이번에 ARK 설명에서도 이 자율주행 뭐 AI가 막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선 전 자율주행은 지금 와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고가 날 시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조금 지나면은 요번에 발표에서도 말 들었지만 실적 발표할 때 언슈퍼바이저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감독이 필요 없다.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지만 이제 전방을 주시하고 차가 잘 가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 된다. 지금은 슈퍼바이저드잖아요. 근데 언슈퍼바이저드 그러니까 거의 4단계 이상부터죠. 눈 감고 있어도 된다.
그러고 나서 주행 중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우리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그 항상 그 뭐랄까 오류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테슬라 자율주행차로 한 10년 동안 정말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이 돼서 이 언슈퍼바이즈드 예. 이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도 된다. 눈 감고 있어도 된다. 어디 뭐 뒤를 쳐다보고 있어도 된다. 지금은 테슬라에서 경고를 날리죠. 이제 뭐 휴대폰을 보거나 그다음에 뭐 딴짓을 하거나 그러면은 막 이렇게 화면에 경고를 막 띄우죠. 앞에 보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경고가 안 뜬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예. 근데 이제 회사들은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 무결한 기계라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FSD를 잘 이용하다가도 10년 후에 한 번 이제 어떤 기계적 오류가 생겨서 사고가 나서 내가 그냥 뭐 큰 사고가 나서 내가 죽으면은 10년 동안 잘 타고 다니던 것이 그냥 말짱꽝이거든요. 물론 내가 직접 운전을 해도 나의 실수로 자동차 사고가 난다. 근데 사람이 사실 좀 이렇게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운전을 하다가 내 실수로 사고를 냈다면은 그런 거는 이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네. 근데 기계적인 실수로 인해서 내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바로 고소를 하죠.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무시무시한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맥도날드 가면 커피를 사면은 이 종이로 이렇게 커피잔 뜨겁지 않게 이렇게 감싸주죠.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 한번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맥도날드에서 이제 이 종이로 그 컵을 감싸게 한 거죠. 과거에 그 도요타도 이 악셀 페달에 이제 밑에 이렇게 시트가 좀 걸린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손해배상을 당하고 그 사장이 막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거의 99%의 확률로 테슬라는 어떻게든지 이 선진 기술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면피하는 조항을 넣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는 온전히 그냥 우리들의 그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살까?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 보면은 아예 그냥 모델 S 이번에 새로 바뀐 거 있죠? 이 자율주행을 강제 판매하겠다. 차값에 그냥 기본 옵션으로 넣어버리겠다. 지금은 선택하는 옵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보듯 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자율주행 달린 차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대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그거에 따른 사고가 많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뭐 100대 돌릴 때랑 뭐 10만 대 돌릴 때랑 다르죠. 그 다음에 이 뭐야 이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구글이 웨이모를 개발을 해서 자 캘리포니아에서 돌린다. 그렇다고 해서 구글 주가가 급등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럼 요번에 테슬라에서 오스틴에서 6월부터 이제 그 자율주행차를 돌린다. 웨이모처럼. 그러면 주가가 급등할까요? 근데 이 ALK의 그 설명을 들어보면 너무 잘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이
주가로 바로바로 시차를 두지 않고 주가로 바로바로 이것만 되면 이거에 의해서 주가는 쭉쭉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예. 급등을 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 요번에 이 200이나 300 정도에서 이 475로 오는 이 큰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 테마로 올라온 거지. 예. 회사에서 뭘 해서 이렇게 막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런 현상을 보면서 테슬라는 그러니까 어떤 기술 개발이나 뭐나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주가가 아니구나. 예. 저는 사실 23년 말에 12월에 사이버 트럭이 첫 출고가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갈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회사가 자체적인 매출이나 일을 잘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사이버 트럭이 출고가 돼도 주가는 냉담하다, 뭐 냉담한 게 아니라 그냥 거꾸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트럼프 대통령 선거를 도왔다, 그런 이벤트성적인 일로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회사에서 하는 일, 예.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일로 인해서는 주가가 안 올라가고 거꾸로 떨어지고, 굉장히 이런 어떤 아이러니성이, 그러니까 22년도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뭔가 좀 이렇게 정확한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 테슬라의 주가는 요상하게 간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이 주식에 대한 꿈과 희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이렇게 빌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이제 뭐냐면 좀 이렇게 예측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당시인가 방송할 때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다른 이 레거시 기업들처럼, 예, 그 레거시 기업들이 하는 그 못된 행위들, 그런 것을 이 혁신 기업인 테슬라도 나중에 그걸 만약에 답습하게 된다면 3000% 빠지는 그런 식으로 한다. 예. 지금 현재 속도에서 고삐를 늦추고, 예, 시장 눈치 보고 소비자들 눈치 보고 뭐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 회사의 미래도, 예, 이 레거시 기업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에는 고인물이 돼버린다. 오히려 지금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신선하죠. 예, 그래서 막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일도 빨리빨리 하고, 예, 그런 기업들이 과거의 테슬라예요. 예. 근데 이제 뭐냐면 돈 좀 벌었다고, 예, 그 과거에 그렇게 뭐 회사에서 침대 놓고 잠도 안 자면서, 예,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예, 그 어떤 그 참신함, 예, 그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퇴색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정치까지 발효들여서 완전히 이제 뭐냐면, 예, 이제 메이저화 되어 버렸죠. 예. 그러니까 그리워요. 예, 2020년, 2021년에 보였던 회사가 어떤 포부, 예, 그 다음에 그 스피드한 일처리, 예, 그래서 기존의 그 레거시 기업들하고 좀 다르긴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당시 했던 말들 보면은 이 사람 마인드가 참 좋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율주행이 어떻게 될 거다.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뭐냐면 이제 모든 게 다 어떤 선이 있잖아요. 이 선 이상으로 올라와야지 잘 팔려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뭐 노트북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노트북이 과거에 이제 데스크탑이 있고, 이제 노트북을 이제 서브로 들고 다니고 하는데,
제 생각에 노트북에 이제 i3 시리즈가 이게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배터리, 그러니까 이게 저전력이 좀 되면서, 저전력 고성능이 되면서, 아, 이제 밖에 한 10시간 이상 배터리를 운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노트북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노트북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되다가 일정 선을 넘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많이 팔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율주행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요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있고,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이젠 진짜로 이거는 필수적으로 사봐도 되겠다 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 노트북의 사리처럼, 사실 옛날에 노트북 배터리 한 4시간? 5시간? 이 정도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뭐 쓰고 좀 동영상 보고 하면 좀 금방 달고. 그래서 이 이상으로 이제 올라오면 그때는 진짜 이제 폭발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적인 옵션으로 자율주행을 키고 다니고 그런 시대가 오긴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25년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이 8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 FSD를 산다거나, 월 구독을 한다거나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 이 기술 개발이 이 선 밑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이 도로교통법 상으로도 자율주행 키고 뭐 다녀도 된다. 뭐 그런 허가라던가, 그다음에 자율주행 택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허가가 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기존의 택시 회사들이 기사들을 다 내보내고 자율주행차를 구입해서 그걸로 택시 영업을 돌리겠죠. 아니면 이제 개인들이 직접 돌리던가. 예. 근데 이게 당장 25년에 이걸 시행을 해서 이걸로 뭐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해서 그걸로 막 가격이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런 미래를 선 반영해서,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택시 사업만 시작을 하면은 마치 주가가 막 급등할 것처럼,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율주행의 이 기술력이 이제 일정 선 이상을 넘어온다. 그때 아마 폭발적으로 이제 이 산업이 이제 발전하겠죠. 근데 그게 당장 25년은 아니다. 근데 이번에 딱 이제 ARK에 보니까 25년을 특정을 했더라고요. 25년이 일어날 거다. 예. 어, 지금 2월인데요. 앞으로 4개월 후에요. 6월이면. 예. 넉 달 후에 이게 될 거다. 예. 이건 좀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제 AI 개발하고 자율주행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정부에서도 좀 도와주고, 자율주행 잘 할 수 있게 뭐 도로 뭐 이렇게 표지판이라던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근데 그런 것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저게 자율주행 차구나, 지금 내 앞에 끼어들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서로 이제 공통적으로 좀 인식을 하고, 그렇게 좀 다니면, 우리가 그 앞에 이제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놓은 차가, 좀 무리하게 이제 끼어들려고 하면 그냥 비켜주죠. 초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이제 딱지를 이렇게 초보 운전 붙이듯이 이 차는 자율주행 차입니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다닌다거나, 예를 들면 뭐 그렇고. 그래서 이 선을 넘어와야 되는데 이 선을 아직 넘어오지 못했고, 근데 다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가는 그거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걸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 지금 뭐 양자역학도 그러잖아요. 양자 컴퓨터를 다 만든 것도 아닌데 이 회사가 이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주식도 아마 테슬라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 주식들 아이온큐나 이런 주식들이 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 회사들의 주가가 나중에 이제 이런 조정을 겪을 거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가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지금 아이온큐 주가는 이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회사가 이제 여기서 좀 방향성을 좀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어, 사실 그 자율주행 택시를 돌린다, 시작을 한다. 그러면 또 택시를 돌리면서 이제부터 데이터 수집을 또 해야 되잖아요. 손님들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또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도로에서 돌려봤더니, 한 10시간 돌리니까 한 번씩 오류가 나더라. 뭐 이런 거라던가. 뭐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음,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스틴에서 그런 거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아, 저기 저렇게 돌리는 거 보니까 나도 좀 FSD를 좀 사봐야겠다. 차를 살 때 기본 옵션으로 막 800만 원, 900만 원 주고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율주행 이 사람들이 구입을 왕창 늘린다. 이제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수익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테슬라는 지금은 어떤 공식이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차를 출시를 하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식의 정비례하는 이런 공식은 좀 잘 안 들어맞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어떤 이벤트, 예. 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내 다음 대통령에 나가겠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가, 네. 그런 이벤트에 더 좀, 근데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좀 이건 좀 애매하거든요. 자, 하지만 예, 제가 지금 뭐냐면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냥 뭐 팩트 자체를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들로만 유튜브 보니까 이게 도배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22년도에도 이제 23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가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중심선이 있으면은 이게 밑에 내려와 있으니까 저평가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서 뭐 이렇게 빨리 급등할 줄 몰랐겠죠. 사가지고 바닥에서 막 그냥 뭐 1년, 2년 이렇게 바닥에서 막 뒹굴다가 나중에 빛을 볼 거다. 또 원 가치를 찾아갈 거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이 긍정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번 급등했는데 잠시 쉬는 거다. 예. 그리고 계속 급등을 할 거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니까 와서 사라. 예. 이제 다음에는 더 이상 싸게 살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거예요. 이제 아래에서 사가지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분할 매도로 이제 나눠서 팝니다. 아, 이제 많이 올랐구나. 고평가가 됐구나. 다시 이제 떨어지면 쌀 때 다시 또 이렇게 한번 사고 또 사고 이렇게 또 사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고평가가 되면은 또 이렇게 팔고 합니다. 이게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 뭐 한 500까지 갔다가 또 450 내렸다가 뭐 한 뭐 550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갈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좀 지금 상황은 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지금 뭐냐면 이 현재 이제 한 400 정도 되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800을 넘어서 한 1000까지 쭉 달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사볼만 해요. 예. 근데 과거처럼 250에 사신 분이 이게 400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400에 샀는데 한 600을 갔다가 600에서 다시 400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에 사신 분이 600 가면 50% 수익이 나는데 이거 수익이 너무 적어요. 정말 장기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과거보다 속도가 많이 느려진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시간을 여유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모르겠어요. 회사가 다시 회사를 빨리빨리 돌린다. 다시 이제 막 정말 바삭바삭하게 돌린다. 그렇게 좀 바뀌어 간다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속도가 계속 느려진다, 느려. 예. 그러니까 2030년을 생각했었는데, 2020년에, 이제 와서는 한 2040년 정도를 바라봐야 되나? 앞으로 15년 후? 예. 10년 정도 아니면 뭐가 될 줄 알았더니 아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뭐가 그렇게 크게 빨리 뭐가 되진 않겠구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 뭔가 뭐 신박한 거 이렇게 개발을 해서 로봇을 판매를 한다던가. 근데 이 로봇을 판매를 하는 것은 정말 초기 단계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가정들까지 이렇게 들어오기까지는 이것도 너무 세월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세워라 내워라 라는 거죠. 음, 이미 사실 2020년 당시에 그 오토파일럿 자체가 굉장히 다른 회사들 그 것보다 오토파일럿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성능이 좋은 오토파일럿을 보면서 한 몇 년만 지나면 자율주행을 정말 완성할 수도 있겠구나. 예. 이 자율주행을 다시 한번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자율주행은 우리가 잠을 자도 된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어도 된다. 그런 단계의 자율주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믿고 타도 된다. 사고가 안 난다. 예. 그리고 사고가 날 시에는 자율주행 회사가 책임을 진다. 네. 근데 자율주행 폈는데 사고가 날 시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면 좀 애매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의 행보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CEO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자꾸만 그 도를 넘는 행동들을 자꾸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대통령 나온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같이 또 한번 해봤어요.